자, 전류의 자기 효과라는 거는 진짜 우연하게 출발하고 알려지게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전기랑 자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수업을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점에 어떤 대학 교수가 수업을 막 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간단하게 만든 전기회로 옆에 나침반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전기 설명한다고 전기회로 스위치를 눌렀다 뗐다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수가 스위치 막 눌리는 타이밍에 따라서 옆에 있던 나침반 바늘이 까딱까딱 움직인 거야. 우연하게. 그거를 학생하면 교수님 전기랑 자기랑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교수님께서 스위치 누르실 때마다 나침반 까딱까딱거리는데요? 라고 해버린 거야. 에? 해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자기 효과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좀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력 혹은 우리가 자력이라고 부르는 힘. 자력 혹은 자기력이라는 거는 흔히 우리 자석의 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자석과 자석 사이 혹은 자석과 자성체 사이. 자성체라는 말은 철이나 니켈, 몰리브덴 같이 자석의 재료가 되거나 혹은 자석에 들러붙기도 하는 금속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자성체 혹은 강자성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서로 다른 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서로 겹치게 될 때 이 자기장 사이에 생기는 상호작용, 즉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은 비접촉력이기 때문에 떨어져서도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그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인 자기장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중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막대 자석에다가 종이 한 장 딱 덮어놓고 위에 철가루를 막 뿌린 뒤에 톡톡톡톡톡 두들겨주면 어떻게 되죠? 철가루가 가만히 있나? 어떻게 돼? 어떤 특별한 모양을 이루면서 줄을 서줘. 대략 어떤 식으로? 대략 뭐 이런 형태로 줄을 서잖아. 맞지? 요런 형태를 나타내는 이 공간의 이름이 자기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선의 이름이 자기력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에 대해서 참고로 이 자기장의 세기는 원래 이제 정확한 명칭은 자기선속 밀도라고 하는데, 자기력선의 밀도, 자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하게 그려지느냐가 자기장의 세기를 말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촘촘하게 그려져 있다? 지금 그림을 대충 봐도 양쪽 극 부근의 자기력선이 좀 촘촘하게 그려져 있지. 어디가 널널해? 요런 데가 좀 널널하잖아. 그지? 그리고 그 방향은 일반적으로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죠. 실제로 요렇게 화살표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요쪽으로 화살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사실 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건 어떤 방향이냐? 이 부분에 놔둔 나침반을 놔뒀을 때 그 나침반의 N극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북극이 S극이다. 왜? 지구의 나침반은 N극이 북극을 가리키죠. 맞지? 우리 나침반의 N극이 북극을 가리키잖아. 그러면 지구가 지구를 하나의 자석으로 볼 때 지구의 북극은 N극이에요? S극이에요? S극이어야 되지. 그래야 나침반의 N극이 북극을 가리킬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북극이니까 N극이지 하면 틀리는 거야. 이해돼? 안 돼? 헷갈리지? 솔직하게 눈빛 풀어보면 알아요. 지구의 북극이 S극이니까 나침반의 N극이 북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 지구의 북극이 S극이고 남극이 N극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이 여기를 가리킨다고. 자기장 방향. 알겠어요? 자, 문제는 이게 자석 부근에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아까 어디 부근에도 나타났다? 회로 부근에도 나타났다는 거지.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우리는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왠지 앙페르라는 과학자 이름이 익숙하죠, 이제? 그지? 왜 익숙할까? 앙페르. 프랑스어로 읽으면 앙페르. 영어로 읽으면 암페어. 이 양반입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부근의 자기장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원래 이제 되게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노이드. 자, 첫 번째 직선도선. 전류가 이렇게 거리가 길이 무한인 직선 도선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이 직선 도선의 수직인 가상의 평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평면에서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는 형태로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여기에 나침반을 놔두게 되면 그 나침반의 N극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을 찾을 때 그 방향을 찾는 방법이 바로 오른손 나사라는 겁니다. 오른손 나사라는 건, 자,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엄지를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지금 위쪽이니까 이렇게 잡았지? 잡았죠? 손을 이렇게 감아보세요. 자, 엄지 전류 방향으로 엄지를 놔뒀을 때 오른손이 감기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돌고 있죠. 그래서 오른손 나사 법칙인 거야. 알겠지? 요렇게 돕니다. 자, 요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럼 방향은 오른손으로 잡으면 되겠지? 이때 그 B, 얘가 자기장 세기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중등에서는 R, 즉 여기서부터 요 지점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거리에 반비례하고 I, 요 I,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비례상수값 그냥 놓고 요렇게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 비례상수값은 뭐 숫자가 있긴 해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나 외워야 될 값은 아니에요. 그냥 뭐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까지만 알면 돼. 그래서 선생님 여기 그림 봐봐. 안쪽에는 자기력선 간격을 좁게 그렸지. 바깥으로 나올수록 어떻게 그렸어? 널찍널찍하게 간격을 그렸잖아. 무슨 소리다? 전선에 가까운 쪽이 자기장이 세다. 멀어질수록 약해진다. 근데 그게 뭐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봐. 이거 맨날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면 그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평면 그림으로 그릴 때는 요 수직인 면에 대해서 나오는 방향과 들어가는 방향에 대한 그림을 표시하게 되는데, 나오는 방향과 들어가는 방향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응? 펜 하나 줘봐. 샤프나 볼펜이나. 나오는 방향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요렇게 보여요. 오, 종이가 약했다. 다시 한 번 더. 요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죠? 동그라미에 점으로 그리는 거예요. 요쪽에서 지금 나오잖아. 그래서 나오는 방향은 요렇게 표현합니다. 들어가는 방향은 X로 표현해요. 요게 나오는 방향, 요게 들어가는 방향인데 사실 무슨 그림이냐면 요거예요. 화살. 이 화살촉이 뚫고 나온 모습이고 요건 화살이 꽂혀가지고 깃대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마크가 수능까지 간다? 진짜다? 알겠죠? 저 모습이 이런 뜻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직선도선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나오는 방향과 들어가는 방향은 나중에 어떤 거 취급을 하느냐? 방향은 곧 부호 취급을 해요. 왜? 전선 하나만 놓고 문제를 물어보면 세기의 비율이나, 그러니까 거리와 반비례하니까 전선 3개 놓고
반비례니까 몇 대 몇 대 몇이냐 비율을 물어볼 수 있겠지. 거리가 1대 2대 3이면 6대 3대 2가 되겠죠. 3대 2대 1이 아니라. 맞지? 그리고 전선을 두 개 놔두면 어떻게 될까? 양쪽은 같은 방향일 거고 가운데는 서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겹칠 거 아니야. 같은 방향일 땐 자기장의 세기를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되겠죠? 반대 방향일 때는 뭐 하면 된다? 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 중등 레벨에서는 중요한 거, 중등 레벨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를 많이 안 내긴 해요. 근데 계산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크기를 비교해라 해놓고 계산시킬 수도 있어. 란 거지. 알겠지? 자, 두 번째. 두 번째 유형은 원형 도선입니다. 자, 원형 도선은 별로 동그라미 마음에 안 드네 오늘. 원형 도선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무수히 짧은 직선 도선이 조금씩 방향을 바꿔 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는 밑으로 전류가,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여기서는 위쪽으로, 여기서는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손목아. 손목 아프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요렇게 자기장 방향이 잡히지. 그래서 뭐 방향을 맞춰보면 점 X, 점 X, 점 X, 점 X. 그러면 결국 요 가운데 쪽은 점 합쳐지니까 가운데 방향 점이겠네. 나오는 방향이겠죠. 즉 가운데는 나오는 방향, 바깥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이겠지. 그런데 여기서 봐봐. 하나, 둘, 셋, 넷 잡지 말고 어떻게 해도 되냐면 원형 도선부터는 아까는 이게 전류, 이게 자기장이었잖아. 원형 도선부터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전류가 요렇게 돌았지? 요게 전류. 요렇게 전류. 지금 봐봐. 전류 도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았죠. 맞지? 오른손을 그대로 감아 돌렸잖아. 그랬더니 엄지손가락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요 가운데 자기장 방향이 어때? 같은 방향이네. 전류 자기장. 전류 자기장. 만약에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면 전류 들어가는 방향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때도 이 경우는 요 R을 반지름으로 해서 원형 도선일 때 자기장의 세기도 K-분의 R분의 I로 처리됩니다. 왜 여기에 이제 다르냐? 요거 비례 성수값하고 조금 값이 달라요. 사실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파이배 더 커. 3.14배 딱 더 큽니다. 여기는 거리고 여기는 R은 이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하고 원형에서 자기장이 생기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잠깐 쉴게요. 자, 그러면 질량이라고 부르는 물체의 세 번째가 힘이
작용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효과지. 자, 첫 번째. 솔레노이드와 전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형태, 모양이나 형태가 전자석 만들기를 종이가 접혔다 폈다 하는 거, 분필이 부러지는 거, 담임 선생님이 어딘가 못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종이가 찢어지는 거, 유리가 깨지는 거, 에나멜에서 막 이런 형태의 변화는 반드시 힘이 작용해야 돼. 멀쩡한 유리가 갑자기 깨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맞지? 보나마나 10중 8구. 자, 두 번째. 스위치 눌렀을 때 붙었는데 스위치 때도 안 떨어지죠. 그랬을걸? 운동 상태 변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뭔가 하나 작업을 덜 했을 거야. 여기서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없냐? 잘 떨어지디? 안 했냐? 빠르기 하고 운동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덜 감아서 그래요. 좀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빠르기만 솔레노이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속력이라는 개념으로 가르쳐요. 중학교 때 배우는 빠르기 개념. 그림에 제일 불만이 많은 게 솔레노이드인데 여기에 요런 이제 가상의 원통형 빠르기와 방향을 같이 배우면 고등과정 선행 개념으로 속도라는 개념으로 가르치게 돼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고등과정 가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이런 건 속력이나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건전지를 연결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속도의 변화, 속력의 변화, 움직임의 변화를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당 어떻게 변하느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모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기호로. 볼까나? 그러면 시간당 움직임의 변화라는 것이 A라고 하는 봐봐. 가속도의 개념이 나오게 돼요. 원래 가속도라는 단위는 중등에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가도 가속도라는 말을 배우진 않아요. 그냥 운동의 변화, 빠르기의 변화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개념은 가속도가 되고 이렇게 보면 솔레노이드죠? 사실 이 가속도의 크기가 원형도선 같이 감겨 있지 단위 않냐? 질량이 받은 힘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원형도선이 여러 바퀴 감겨있죠. 결국 감겨있는 방향을 본다면 힘이 작용하면 결국 운동이 변한다. 즉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이걸 이렇게 빼볼게요.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 즉 내용을 전자석의 극성을 결정하는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원본입니다. 보통 이거를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F는 MA. 이렇게 여러 바퀴 감겨 있는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F는 MA라는. 이렇게 돌려보면. 근데 그게 사실은 A는 N분의 F에서 온 겁니다. 요게 제일 물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요렇게는 솔레노이드인데 요렇게 그래서 이것까지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고등과정이 섞이는 거야. 원형도선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했던 조금 수학적으로 내용이 나와요.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밖에 없어요. 즉 여기 봐봐. 자, 그리고 세 번째. 건전지의 긴 쪽이 플러스 극이잖아. 뭐가 변하게? 긴 쪽에서 출발을 해서 가보면 지금 여기서 솔레노이드 뒤쪽으로 들어가죠. 맞지? 뒤에서 들어가서 앞쪽에서 변화는 얘는 되게 간단하죠. 자, 봐봐. 이 솔레노이드는 뒤에서 앞으로 내려오잖아. 나는 가만히 놨는데. 맞지? 물체가 밑으로 운동하기 시작하면 결국 점점 빨라지지. 얘는 위로 이렇게 감겨 있는 거잖아. 느려지다 멈췄다가 밑으로 빠르게 떨어지죠. 자, 선생님 엄지가 어느 쪽으로 가 있죠 지금? 맞지? 이거는 뭐다? 얘가 날아가고 움직이는 이 전체 과정이 뭔가가 힘이 작용하고 맞지?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이 말은 그러면 그 힘이 뭐냐를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규칙을 찾아보고 하다가 정리가 된 게 역학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힘. 즉 얘는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나가고 왼쪽에서 자기장이 들어오는 솔레노이드가 된다는 거죠. 이런 힘을 다르게 하나만 더 그려보자면 중요한 건 어느 방향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와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기호로 표시할지를 배우도록 할게요.
힘의 감아놓는데도 3요소 세 가지 건전지를 중요한 반대로 꽂아봐. 건전지만 반대로 구성 꽂았거든요. 지금 감아놓은 방향 그대로지. 을 이야기를 하는 건 이번에는 여기가 이 세 가지가 플러스잖아. 같잖아.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같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잖아. 과학적이다와 과학적이지 않다의 이렇게 기본이 잡히잖아, 뭐냐면요. 이번엔 엄지가 어느 쪽으로 가 있어요? 재현성이에요. 왼쪽으로 가 있죠. 똑같은 조건으로 그 똑같은 말은 실험을 했을 이번에는 때 자기장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과학적.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이렇게 않으면 과학적이지 못하거나 자기장. 우리가 실험을 잘못한 것이다. 감아놓은 방향이 중요한 것도 건전지 방향이 중요한 것도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겁니다. 전류가 요 앞쪽에서 올라가냐 그쪽! 내려오냐를 봐요. 과학적이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왜 잠겼냐 과학적이지 이렇게 잡혔느냐를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쪽이 항상 마치 맞는 길로 무슨 침이 것처럼 튄다라는 보장은 없죠. 자석의 N극처럼 맞지? 작동하게 두 번째, 된다는 거죠. 침이 튄 뭐가? 방향과 길이 오른손 맞는 거는 감았을 아무런 때 연관성이 엄지 없어요. 방향이 N극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그 자리에 정도만 가서 해주시면 똑같이 침을 뱉고 솔레노이드. 똑같이 친다고 똑같은 방향으로 튄다는 그리고 보장도 없죠. 이 솔레노이드에서 그 재현이 안 되잖아. 솔레노이드 그건 자기장의 세기는 근데 요게 이제 이건 사실 최근에 학교에 갔어요. 그 새로운 선생님이 SNS에 갔어. 뜨겁게 달궜던 학년이 바뀌고 많이냐 촘촘이냐 선생님 영상을 봤는데 사람이 왠지 빼쪽해 보이고 막 그 눈짓 싸움. 눈도 이래. 아마 뭐 조금 외모 그 비하는 아닙니다 절대. 그 쇼츠나 그런 데서 이제 그리고 어떤 꽤나 선생님을 한때 봤는데 지금 많이 나왔죠. 선생님처럼 많이 감은 거냐 촘촘히 감은 묻는 거냐. 거라고 맨날 웃는 얼굴이야. 얘는 우리는 촘촘입니다. 느끼죠.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개겼다 가는 전자기 유도는 많이가 맞고요. 맞지? 왜 그렇게 되게 그 코일의 과학적이게 자기장 비과학적이게. 세기는 촘촘히가 맞아요. 이건 교육과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과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도. 얘는 K2-의 사람이 신경질적인 사람 있잖아요. NI로 되어 성격이 되게 있고요.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공식이. 그런 사람들은 살 안 쪄요. 얘를 그럼 과학적으로 변형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풀어보면 아니, 3학년이 되면 설명할 수 있고. 2파이K의 중3부터 설명이 가능해요. L분의 NI가 혹시 A형인 사람? 교실 안에 A형 아니네. 자, 여기서 A형인 사람들의 L의 공통적인 뜻이 특징 한 가지를 내가 짚어볼게요. 길이에요. 여행 가거나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여기서 항상 여기까지의 길이라고. 어디 여행 여기서 가야 L의 되는 날 뜻은 아침에 꼭 배가 감을 아파서 씁니다. 화장실에 들락거리거나 설사를 해요. 한 바퀴, 되게 두 바퀴, 긴장이 세 바퀴, 되거나 네 바퀴, 두근대면 점점점 속에 탈이 N 나. 바퀴인 거야. A형의 빈도수가 높은데 그러면 여기서 원래 이 소문자 N의 뜻은 뭐가 A형이라서 되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렇게 길이당 돼요. 가문수가 되지. 근데 그게 A형이 좀 더 맞지? 심해. 그러면 공식적으로 얘는 네가 그렇게까지 긴장되는 뭐 두근대는 기대되는 일이 촘촘히가 되는 게 맞죠. 정확한 게 교육과정상 촘촘이라고 돼 있는 거 사람이 맞아요. 예민하고 흥분하고 긴장되고 두근대거나 그리고 하면 소화 기능이 사실 요 꺼지게 돼 있어. 2파이K를 우리가 성격이 예민한 뮤제로라고 사람은 해서 음식물의 소화 기능이 잘 된다 안 된다? 진공 잘안 되는 투자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음식을 먹어도 흡수도 잘 안 요건 되고 이제 요 그래서 많이 원통 안 안에 써요. 아무것도 안 넣었을 그리고 때의 예민한 사람은 값이에요. 몸이 항상 긴장되고 에너지를 많이 그런데 문제가 소모하게 뭐냐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흡수는 덜 되는데 소비를 털이라는 많이 하는 물질이 부분이 가지는 있단 말이에요. 투자율이 살이 안 쪄요. 극단적으로 선생님 고등학교 때까지 성질 진짜 더러웠거든. 나 고3 때 몸무게가 지금 몸무게 진공값이 절반이에요. 5배에서 11배까지 컸습니다. 고3 때 몸무게 제일 그 최고로 말은 찍혔을 뭐다? 때 지금 몸무게 절반이에요. 똑같은 솔레노이드를 만들었다고 똑같은데. 할지라도 요 안을 빈 공간으로 놔두는 게 똑같지만. 아니라 안쪽에다가 뭐를 성격이 넣으면 바뀌고 살쪘어요. 다시 성격 더럽게 바뀌어야 되나? 요새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자, 쇠못을 하나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집어넣으면 힘의 3요소 원래 솔레노이드가 같은 힘인지 만들어낸 다른 자기장 힘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세기의 삼요소는 첫 5배에서 번째 힘의 11배까지 세기. 그 자기장의 세기를 뻥튀기 힘의 해줍니다. 크기죠. 그러면 뭐가 된다? 훨씬 두 강력한 번째는 힘이 전자석이 작용하는 방향. 알겠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서술형으로 힘이 뭐가 작용하는 나오느냐? 작용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힘의 작용점은 그럼 요거 봐봐. 서술형. 중등과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원래 전자석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은 이런 상자가 어떤 평면 위에 있어요.
공식을 딱 이 이해하면은 상자를 내가 할수 있다는 앞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자석 잡아당길 수도 강한 있고 전자석 만드는 왼쪽에서 방법. 오른쪽으로 첫 밀 번째, 수도 있잖아. 전류의 세기를 늘린다. 맞지? 이게 원래대로면 비슷한 뜻으로 전압을 요 올린다도 앞에서 가능하거든. 잡아당긴다, 전압을 올리면 저절로 이 전류가 세질 뒤에서 거니까. 민다라고 표현을 그려야 돼. 두 번째, 가끔씩 에나멜선을 과학책에 촘촘히 보면 감는다. 요렇게 그려져 있는 많이 감는다도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동력이긴 잘못 한데 그린 정확한 거거든요. 표현은 촘촘히 감는다가 가장 정확한 근데 표현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냐? 왜냐하면 많이 감는다고 했을 때 이런 반문을 던질 수 이 있거든요.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가 어떻게 10cm에 표현하냐면 100번 감은 거랑 과학에서 특히 중등 20cm 단계에서는 길이로 150번 감은 거랑 뭐가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느냐. 물체의 모든 질량이 10cm 길이에 100번 중심의 감은 거, 한 점에 모여 20cm 있다고 길이에 가정하는 150번 감은 겁니다. 거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힘을 주는 거는 이 10cm 질량 에 100번이 중심 훨씬 점에다 셉니다. 주는 거고 반론이 이 나오게 하면 안 물체가 돼요. 원래 운동하는 서술형 건 답안을 이 쓸 때는. 질량 중심 점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인지 화살표를 알겠지? 어디다 그리게 된다? 이 그래서 점에서 궁극적으로 오른쪽으로 학교 이렇게 선생님이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선생님이면 많이 감는다를 끊는 게 맞아. 그래서 작용점은 결국 그 뭐다? 문제. 이 전자석의 문제였다면 반론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거 문제가 작용하는 아니고 과학 물체의 문제거든요. 질량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선생님 물체인지에 따라서. 많이 감으면 자, 비례하는 거 이 세 맞잖아요. 가지를 표현하기 근데 위한 많이의 뜻이 방법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요식을 뭘 가리키는 게 했겠다? 아니라 요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화살표를 촘촘이라고 뒀습니다. 그래야 돼요. 정확한 그럼 뜻. 화살표에서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많이를 어떻게 쓰려면 표시할 같은 것이냐? 첫 길이에서라고 번째, 솔레노이드 같은 이 길이에서라고 가정을 화살표의 잡아서 길이를 안 잡아주고 힘의 그냥 크기로 많이라고 하면 잡는 끄어버립니다. 원래 그럼 힘이 강하다, 그리고 길게, 힘이 가운데 약하다, 짧게, 철심, 힘의 크기가 두 배다, 철같이 화살표 길이를 두 강자 배. 성체의 심을 넣는다. 간단하죠. 철심을 굵기는 넣는다. 중등에서는 상관없다? 딱 철심을 없습니다. 넣는다라고 합니다. 길이만 중요한 철만 거예요. 가리키는 중등에서는. 두 번째, 방향. 알겠죠? 보통 우리는 자, 힘이 그래서 가해지는 전자선까지 방향에 설명을 대해서 했고요. 이 자, 두 화살표의 번째는 연장선을 그어서 이쪽 전동기. 방향이다라고 보통 중등 전류의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 자기작용인데, 있거든, 그지? 자,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좀 근데 할게요. 과학적이지는 않잖아. 맞죠? 그럼 요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려면 자, 어떻게 하면 아까 되느냐? 우리 이 화살표의 시작점을 원점으로 하는 자기력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런 좌표 평면을 그린 뒤에요. 보통 우리는 X축을 기준축으로 많이 잡는단 말이야. X축에서 그 방향까지 자기장의 돌아가는 상호작용. 각도, 이거 우리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지? 맞잖아. 그리스어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세타. 한번 해봅시다. 보통 수학에서도 각도를 쓸 때 많이 세타로 표시하죠. 그지? 이 세타, 방향 각도가 바로 힘의 방향이 되고 작용점은 바로 그 힘의 질량 중심 점이 된다. 자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속에 이용해서 도선이 우리는 있는데 뭐를 하게 된다? 힘을 그 표시하게 된다. 오케이? 전류가 자, 일단 여기까지 흐르면 정리하세요. 이 앞에 건 안 적어도 됩니다. 여기 요 부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기장이 겹치겠죠. 자, 맞아, 안 맞아? 중학교 1학년 맞지? 교과서에 보면 여러 가지 힘의 종류들에 대해서 자석에 설명을 의한 하고 있죠. 자기장과 그리고 도선에 힘들이 의한 각각 전류에 어떤 의한 식의 자기장이 특징을 겹치겠지.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금 일반적으로 더 자석보다는 그 도선이 내용을 가볍잖아. 원래는 공부를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해보도록 자석도 하겠습니다. 힘을 여기서 받고 도선도 힘을 수학적으로라는 받는데 말은 공식으로 만들어 보자. 도선이 가벼우니까 공식을 누가 만들면 밀려난다? 비례 도선이 반비례 밀려나는 관계 것처럼 그리고 뭐가 보이겠죠.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네, 중학교 과정에선 고등학교 과정 가면 그 공식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거나 그렇게 되게 많이 하는데 중등 교과에서는 우리는 원리나 규칙성, 공식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책에 있는 거랑 순서를 좀 다르게 할게요. 자, 맨 밑에 로렌츠 보면은 힘이라고 힘의 해서 분류해가지고 전자기력이 적혀 있을 작용한다라고 텐데 하고요. 로렌츠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등에서 가르쳐 주진 않고 이 힘의 방향을 찾는 법을 자, 힘의 이 분류는 힘의 크기와 접촉력과 방향을 찾는 비접촉력, 그러니까 방법을 서로 딱 붙어 있을 때만 작용할 수 있는 힘하고 떨어져서도 플래닝의 작용하는 법칙이라고 힘하고 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 접촉력이란 이 전자기력과 한해서 그 중등에서는 서로 딱 붙어 힘의 있어야 방향만 작용이 되는 찾으면 힘이 돼요. 접촉력이고
어느 쪽으로 힘이 이런 작용하는지. 접촉력은 어떤 그리고 특징이냐? 여기서 심화가 되면 세기까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어떻게 힘이 만들어지느냐 봐봐. 자, 여기 N극이 있고 외부 변화에 자, 여기 대해서 S극이 반대쪽으로 있다고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원래 그래서 원래는 이 반대쪽이기 자기장의 때문에 방향은 아까 N에서 S라 마이너스 그랬잖아. 부호가 들어가는 게 N에서 맞아요. S 쪽으로 그 요렇게 고등 과정에 가면 이 접촉력들의 힘은 자기장이 전부 다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 있습니다. 즉 반대쪽으로 생깁니다.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겠죠. 어? 여기에 마찰력은 전류가 미끄러지는 반대쪽, 수직 항력은 누르는 나오는 반대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합시다. 탄성력은 그럼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쪽. 시계 방향일까요? 반시계 방향일까요? 중력의 나오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전류니까 생깁니다. 시계다 반시계다 어느 쪽? 그래서 무언가의 반대쪽으로 되고 헷갈리면 오른손 평형관계로 눌려봐야죠. 0이 되는 값으로 뭐 나오게 돼 있어요. 손모가지 잘라버릴까? 그게 이제 접촉력의 손 특징입니다. 돌려야지. 어느 손 돌려야 두 돼? 번째. 지금 왜 왼손이 왜 움직이고 오른손 움직여야지? 이렇게 놀 거 아니야? 반시계로 놀겠죠? 비접촉력은 그 말은 여기서는 요렇게 여기서는 요렇게 돌 거 아니야? 자기장이 이해가 되지?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잘 보세요. 요 부분은 서로 방향이 반대지. 자기장 방향이 아까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부호랑 똑같다 그랬지. 같은 힘을 방향이면 만드는 더하고 근원이 반대면 뺀다 있습니다. 그랬잖아. 그 근원이 하나가 이해가 아니라 되죠? 어떻다? 두 그럼 가지가 여기는 작용을 반대 합니다. 방향이니까 그래서 약해지겠네? 이 두 가지 요 밑에는 힘의 근원의 상호작용, 방향이니까 강해질 거 아니야. 동시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맞지? 있냐면 그 그럼 어떻게 근원 된다? 두 개의 결국? 곱에 비례해요. 뭐가? 결국 힘이. 이 도선은 힘을 받는데 어느 쪽으로? 그리고 밑에서 위로 힘을 받게 돼요. 왜? 공간을 통해서 힘이 분산이 된단 말이야. 나뉘어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그 힘의 크기는 반드시 두 근원 사이 이런 거리 식으로 제곱의 자기장 모양이 반비례합니다.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이 똑같이 그러니까 생기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얘는 오케이? 위쪽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처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비접촉력부터 이때 요 설명할게요. 방향을 요거 정리 찾는 일단 방법이 요거까지 딱 그 바닥에 필기하고 두 바닥 플레밍의 넣어주세요. 자, 요거까지 일단 법칙인데. 요것만 빨리 필기해봐. 1kg의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9.8 뉴턴. 클래식한 방법은 왜 왼손입니다. 9.8이게? 원래 선생님이 안 배웠지. 학생 때 그리고 왜 9.8 내가 이게? 처음 학원에서 왜 수업을 달에 시작하던 가면 시대 달의 처음 중력은 지구의 10년 동안은 왼손으로만 가르쳤어요. 지구의 절반이게. 중등에 그러니까 다 지금부터 가르치거든요, 이걸. 10년 전까지는 근데 오른손으로 나는 오른손 이걸 방법이 가르쳐줘야 없어서 되는 왼손밖에 편이라서 없었다고.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왼손으로 그래서 하면 여기까지 문제가 하고 있어요. 잠깐 손이 쉬도록 아파. 할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왼손에서 팔이 꺾이는 방향이 오른손이 편해. 오른손이 자, 팔이 손목이 사실 꺾이는 방향이 왼손이 비접촉력에서 편해. 중등에 안 그래서 나오는 심화 양손, 내용이 그리고 사실은 봐봐. 제일 중요해요. 오른손으로 이게 문제를 뭐냐면 풀면 내가 방향을 찾고 오른손을 풀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풀어야 되잖아. 만유인력이라는 거. 그러면은 까먹을 수 있죠. 만유인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양손을 다 알고 있는 게 좋긴 하겠다. 그죠? 그래서 왼손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 왼손을 잠깐 들어봅시다. 자, 엄지 펴시고 엄지랑 수직으로 검지도 펴주고 모든 질량을 가지고 엄지와 있는 물체가 검지를 수직으로 중지도 주변에 있는 다른 질량을 가진 세개 다 물체를 수직으로 잘 끌어당기는 펴셔야 힘이 됩니다. 만유인력입니다. 요렇게 폈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F, 이거예요. B, 봐봐. I예요. 요 분필 동가리하고 선생님을 한번 위 생각해 옆방 봅시다. 수사구기는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마. 선생님 손가락 이상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이 교실이 자. 아닌 이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질량을 가진 왼손은 물체를 선생님 쪽으로 잡아당기고 F, 있어.
B, 그 I. 힘의 크기의 F가 기준은 내 엄지,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B가 검지, 그럼 요 작은 분필 도막은 I가 중지입니다. 분필 도막 얘도 F가 질량이 뭐죠? 우리 있잖아. 과학에서 그러면 얘는 얘 질량의 F가 크기에 상징하는 비례하는 힘의 크기로 F, 포스, 이 지구상 아니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를 B.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지. 뭐였죠? 이게 B, 만율력의 기본이에요. 자기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랑 I 분필이 뭐였죠? 서로 끌어당기고 있잖아. 전류. 이 과정은 작용과 그래서 요거 반작용이라 봐봐. 해가지고 요 그림. 힘의 자기장이 크기가 올라가고 반드시 있죠. 똑같게 나타납니다. 전류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 어떤 개념이냐? 같이 작용과 그러니까 반작용. 힘이 위로 가고 있죠. 자, 쌤팔 이렇게 당겨봐. 하면 있는 된다는 힘 거지. 값이랑. 더 세게 양손으로 확 잡고 하나. 근데 이것만 할 때 둘, 셋. 선생님 선생님이 실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니 우리 때는 3학년이었구나. 봐봐. 시험 칠 때 난리 내가 안 났습니다. 끌어당겼잖아. 생각해봐. 쌤이 지금 안 끌어당겼는데도 지금 끌려왔죠. 이제 도착했어요. 방에서 이건 뭐냐면 보기 1. 학생이 선생님 팔을 잡아당기는 힘이 보기 사. 작용이라고 하면 한 3문제 나왔어. 동시에 무슨 힘도 같이 생기냐면 풀었어. 선생님 팔이 학생을 선생님 잠시 쪽으로 뒤에 당기는 힘도 뒤에 같이 앉아- 생겨버려. 선생님이 앞줄이었단 말이에요. 번호 이게 순간. 작용과 반작용이야. 저 뒤에 앉아 근데 있는 여기서 반장이 되게 재밌는 건 내가 뭐냐면 문제 풀고 한 15초 뒤에 그 그 두 문제에 힘의 도착했어. 크기는 뭐 해야 항상 돼? 반드시 같다는 겁니다. 방금 내가 한 거 따라해야 되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안 그러자 그 당겨도 반장 옆에 줄에 앉아 있던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 따라해야 되지. 그럼 이거를 여기에 가지고 오면 처음 아까 뭐라 그랬죠?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물체를 이 학교에 당긴다 그랬지. 부임한 맞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라는 그러면 거를 단 한 번도 안 그 두 해본 물체 만율력의 힘의 근원은 질량이라는 시험감독 소리예요. 처음 들어왔다가 이 광경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시험감독 들어왔는데 두 애들이 갑자기 시험 치다 물체 말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으로 왜? 내 몸무게도 선수 출신이야. 비례하고 사인 보내는 것 동시에 같아, 막. 분필의 질량에도 시험 치다 말고 막 혼자 이러고 있어. 동시 조건을 확률에서는 곱으로 표현하고 가만 봤더니 있습니다. 저 뒤에 옆에 확률의 막 동시 애들이 조건은 따라해. 곱이 맞죠? 단체 컨닝이죠. 그리고 두 물체 사이 거리 시험 제곱에 치다 말고 진짜 비례하는 책상 위에 거예요. 무릎 꿇고 눈 감고 이래요. 이게 난리 났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공식입니다. 비례 반비례 문제는 확률을 이렇게 하면 손이 등호로 아프죠. 만들기 위해서 뉴턴은 요즘은 여러 좀 더 번의 쉽게 오른손을 실험으로 가리킵니다. 오른손은 그냥 만유인력 이렇게만 하면 함수라는 G값을 되게 찾아낸 쉬워요. 거예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자, 실험하고 외우기도 있어요. 쉽습니다. 자, 엄지 한 그게 개죠. 만유인력 공식의 핵심 공식입니다. 전류입니다. 일단은. 근데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여러 여러 개죠. 자기장이에요. 이거 처음 보죠. 자, 자, 앞에 있는 지금부터입니다. 녀석을 밀어줄 때 이렇게 미냐, 이렇게 그래서 미냐. 중등에서는 뭘 배우느냐? 이렇게 밀지. 손바닥이 중력을 힘이에요. 배워요. 그럼 요거 봐봐. 자기장 방향 맞췄죠? 중력은 누구와 전류 누구 방향 사이에? 맞췄지? 힘 위로네. 똑같지? 그래서 요게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이게 꺾이면 얘가 편하고 얘가 꺾이면 얘가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림마다 풀면서 맞춰보면 돼요. 그래서 오른손은 지표면 부근에 존재하는 물체의 지구가 F가 물체를 손바닥. 당기는 힘인데 사실은 뭐다? 지구와 물체 사이의 만유인력. B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검지에서 소지까지 그러면은 잘 봐봐. 어떻게 I가 바뀌느냐? 엄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지구 질량이 쉬운데 되는 거야. 헷갈릴 위험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방법 F2는 하나가 더 있어요. 수몰의 물체의 질량이 되겠죠. 자, 요 그림을 문제가 뭐냐면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 입체 3D 원래는 칩에다가 옮겨 어디서 어디를 그려볼게요. 잡아야 되냐면 아까 질량 중심점 이야기했잖아요. 질량 자기장 중심에서 지금 질량 X 플러스 중심까지의 방향이죠? 거리를 재야 돼. 전류는 그러면 지구의 질량 중심은 어디에 있죠? 그치, 지구 정중앙에 Z 있겠지. 플러스 방향이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맞지? 되냐면 이 R은 자, 이거 잘 지구 헷갈리는데 반지름과 물체의 높이의 합이 되겠지. 잘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전류에서 이 자기장 크기가 쪽으로 무시해도 되는 오른손 값이라서 감기를 지구 해보세요. 반지름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디에서 어디로? 왜 그렇냐?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오른 나사를 감으세요. 과학적 상식, 아니, 전류에서 사회적 자기장. 상식 테스트. 그렇지.
전류에서 저쪽이잖아.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은 그러니까 요렇게 감으라는 소리야. 요렇게. 몇 미터쯤 되게? 해발 요렇게 감았죠. 맞지? 엄지가 어디를 향해? 약? 위를 향하죠. 네. 얼마? 그렇게 감았을 때 그 엄지가 F 내가 더 높은지 낮은지 말해줄게요. 요렇게 지구에서 제일 됩니다. 높은 산의 높이.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이 자기력의 세기가요. 848m입니다. 요거는 1930년대에 세기를 구하는 값이고 아마 지금은 더 높아졌을 확률이 있어요. B 곱하기 I 어쨌든 8,800m가 넘으니까 약 되는데 9km 정도 되겠네. 맞지? B는 자기장 세기, 지구에서 I는 가장 깊은 바다 L은 바닥의 깊이는 그 자기장 영역을 지나는 될까? 전선의 길이. 그리고 지구의 바다 밑바닥 요 두 개 있잖아요. 사이의 각도를 그 중에 제일 깊은 수직일수록 바다까지 날아날수록 0이다. 얼마나 될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의 심화 공식이 저기 사이판 있죠. 괌. 원래 그 사이판하고 괌이 있는 그 섬들을 I 벡터 마리아나 크로스 제도라고 B 합니다. 벡터 L이 되거든. 그 메리아나 제도 바로 여기 이제 옆에는 대학교 때 배우는 메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근데 바다가 여기서 존재해요. I 벡터 크로스 B 거기 벡터의 가장 뜻이 깊은 밑바닥의 I에서 B 쪽으로 오른 11,063m 나사 감기에 벡터곱을 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11km네 대충. 이거 방향이 요거예요. 맞지? 예, 이거 방법론만 빼서 제일 방향만 먼 곳이 가리키면 어딜까요? I에서 B로 오른 나사 감으세요 라는 뜻이 돼. 근데 아이들이 영재학교만 가면 이거 배우거든, 공식을. 물초를 하기 때문에. 국제선 근데 비행기를 그거 할 때 타잖아. 아이들이 위에 공식을 배운단 보통 말이야. 10에서 13km 정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 그 비행기 타고 쭉 날아가는 동안 그 앞에 화면에 그 지금 비행기가 어디 날아가는지 외우세요. 알겠지? 표시해 주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태국 가봤는데 다 11에서 그렇죠? 13km 국제선은 그 정도 그리고 됩니다. 이 방법 때문에 우리가 뭘 구름이 배우냐면 10km까지밖에 안 생기거든. 요거까지 하고 해외여행 간다고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 위로는 구름 오는데 비행기 밑으로만 구름 쫙 깔려 있는 경우 있잖아.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 구름 높이가 10km야. 딱. 그 위로는 구름이 못 올라와요. 구조적으로. 자, 여기 언제 배운다? 2학년 2학기에 배웁니다. 여기 S 3학년 1학기에 배운다. N극과 S극 사이에 맞지? 3학년 1학기 맞네요. 거기까지만 구름이 생기거든요. 딱 여기까지. 그래서 그 위를 날면 날씨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자동 조정 켜놓고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를 날아다녀.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상으로부터 한 10km 정도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요. 맞지? 요렇게 해서 6,400km입니다. 자, 6,400km인데 요렇게 회로를 만들어 플러스 두잖아. 마이너스 10km 해봐야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겠죠. 근사값으로. 그래서 결국 계산을 해보면 그럼 봐봐. 요 공식이요. 요 긴 게 플러스 극이랬죠. 맞지? 중력이 그러면 되면 요렇게 전류가 타고 들어가서 여기서는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지. 요렇게 공식을 전류가 바꿨어도 되죠. 밖으로 나오잖아. 맞지? 그죠? 그런데 요렇게 썼을 때 요 앞에 있는 숫자들 대문자로 쓴 숫자들은 전부 다 상수값이잖아. 정해진 값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 반지름 둘레, 지구 질량, 그리고 뉴턴이 우리가 찾았던 아까 상수값. 여기서 배운 방식대로 따졌을 때 정해진 숫자들이 있는 거잖아. 적어도 어디에서 위로 적어도 지구 지표면 부근에서는. 맞지? 얘는 힘을 위로 받고 얘는 힘을 밑으로 받을 거 아니야. 9.8이에요. 근사값으로. 그렇게 되면 요 그래서 축을 1kg이 기준으로 요 판때기가 요렇게 돌린다. 9.8N, 2kg은 19.6N, 3kg은 39.4N. 얘는 힘을 위로 받고 얘는 힘을 밑으로 받으면 요거 계산할 요게 허전 중심축이 돼가지고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달에 가면 되느냐? 지구의 6분의 1의 중력이 된다. 왜? 달의 반지름 달의 질량 넣으면 6분의 1 나와요. 9.8에 이쪽은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화성의 반지름 화성의 질량을 넣잖아. 4.8인가 4.75인가 나옵니다. 즉 지구 중력의 절반 조금 안 되게 나와. 알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말하는 중력. 전기가 끊어져 버리죠. 만율력이라고도 부르는 그거고. 얘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다?
항상 여기서 전기가 빠져버리잖아. 선이 떨어져 버리지.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죠. 여기서 뭐에 여기까지 비례하나? 힘으로 올라왔고 여기서 질량에 여기까지 힘으로 돌아서 올라왔는데 비례하죠. 전기가 왜? 끊겼잖아. 공식 이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알겠어요? 관성으로 돌아가는 자, 마무리. 돌던 힘 그대로. 중1 때 안 배웁니다, 이거는. 여기서 중2 때 여기까지 배우게 되는데 관성으로 맞아. 원래는 지금 배워두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마저 반바퀴 더 돌면 다시 이 상태가 돼. 중2-1 전기력. 결국 얘는 계속 전기력이란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로 전기 정전기에 에너지를 의한 힘을 바탕으로 말해요. 운동을 홍력과 만들어내는 청력. 장치가 되는 거죠. 아침에 자고 이걸 일어나 보면 우리는 머리가 전동기라고 붕 떠 있죠. 그지? 그리고 그럼 여기서도 머리카락에 만약에 몇 소수점 올은 문제를 베개에 낸다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올리라 그래도 잘 안 들리지. 저 전동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 방법은 뭐가 힘을 있을까? 만드는 게 더 빠르게 돌게 정전기인데 하는 방법. 이 정전기력은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한다. 즉 전하로 전하라고 불리는 정기적 두 번째. 성질 사이에서 생기는 이 힘 크게 하는 상호작용이고요. 거거든. 이번에는 결국 이 전류를 올린다. 전하라는 두 게 번째 사실 B 옆에 있는 자석을 마이너스가 더 있어서 강하게 한다. 원자 핵과 세 번째, 전자. 요건 지금 한 바퀴만 감은 거잖아. 양이온과 백을 늘리면 돼요. 여기 음이온 코일 감은 사이에서 바퀴 수를 생기는 한 정기적 바퀴가 인력이나 아니라 청력을 두 바퀴, 세 바퀴, 네 우리는 바퀴, 여러 바퀴 정전기력. 감는다. 혹은 가운데 철심을 놓는다. 그래서 이 전기력은 어떤 이런 특징이 식으로 해서 있냐면 더 강한 전동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물체 중심 거리 제곱의 지금 시간이 반비례. 좀 많이 빡빡하니까 전하라는 게 우리 요거 기록 큐를 사진만 쓴단 말이에요. 찍읍시다. 아니다. 5분? 두 일단 표기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하량의 하고 시간 부족하면 곱에 사진 좀 비례하고. 찍으세요. 50분 되면은 쿨롱이라는 내가 요 뒤에 과학자가 이거를 전자기유도 설명 찾아냈거든요. 조금만 더 해야 되거든. 그 뒤에 10분 정도만 설명 그래서 다 할게. 쿨롱이 자, 찾아낸 일단 빨리 비례 찍고. 상수값 K를 곱하면 공식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이렇게 공식을 적고 보니까 얘랑 똑같네? 그럼 이 교실 바닥에 선생님을 수직으로 떠받쳐 올리고 있죠. 조금 뭐 이 힘도 수직 항력이 되는 거예요. 자, 딱 붙어 있는 면에서 꾹 서로 밀어주고 있는 그 힘 자체가 뭐다? 수직 항력이다. 자, 이해가 되죠? 유도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어떤 물체를 표면에 이렇게 어떤 바닥에 우리가 올려놓잖아. 그 이야기했었죠. 그럼 유도라는 어떻게 것은 되느냐? 외부에서 뭔가를 이끌어내는 일단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정전기 이 유도 때는 물체에는 어땠죠? 대전체를 금속에 갖다 댔더니 금속 안에 전자가 중력이 움직여서 작용하겠죠? 양쪽의 맞지? 극이 나뉘었죠. 그러면 즉 이 외부에서 중력 대전체를 때문에 이용해서 전류를 흐르게 한 거잖아. 물체가 궁극적으로 바닥을 따지면, 그죠? 누르는 전자기 유도는 뭐냐면 수직 코일 항력이 부분의 생기고 자석, 즉 자기장을 이 변화시켜서 물체가 바닥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누르는 수직 겁니다. 항력 때문에 바닥도 기본적으로 물체를 얘를 떠받치는 렌츠 법칙이라고 해요. 수직 항력이 생깁니다. 이 수직 항력과 이 수직 항력이 렌츠라는 작용 사람이 반작용으로 생기는 거예요. 렌츠라는 과학자가 동시에. 정리를 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어떻게 밑으로 당겨지는 힘과 위로 밀어주는 힘이 같아서 멈춰 있는 솔레노이드 거예요. 내부의 알겠어요? 그럼 이 과정으로 인해서 자기장 변화가 마찰력이 생기는데 마찰력은 생길 때 보통 우리가 소문자 F를 쓰고 그 변화를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입니다. 혹시 자기 줄이기. 방의 가구 위치가 자, 마음에 변화를 안 줄인다는 들어서 건 무슨 소리냐? 책상이나 침대 위치로 혼자서 자기장이 여기저기로 돌려서 방향을 약해지면 그 바꿔본 적이 방향으로 있어. 자기장을 더 만들어준다는 소리고, 자기장이 강해지면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자기장을 학교의 생기게 한다는 교실 소리예요. 대청소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교탁이나 변화를 캐비넷을 줄이기 힘을 위한 줘서 옮겨본 적은 있죠. 자, 유도 물어볼게. 처음에 딱 자기장과 힘준다고 바로 싹 당겨와? 그 유도 아니지. 전류를 친구들하고 여럿이 달려붙어서 하나 둘 셋 이라 발생시킨다라는 게 차차 렌츠 하면은 당겨오죠. 법칙입니다. 어? 자, 무슨 소리냐? 근데 문제는 장치를 뭐야? 간단히 땡겨오기 설명하자면, 전까지 힘이 많이 들지 땡겨오기 시작하면 줄줄줄 자, 끌려오지. 솔레노이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잠깐 세워놓으면 또 어떻게 간단하게 돼? 솔레노이드를 약하게 땡길 때 만들자면 땡겨와?
또 세게 당겨야 되죠. 이거를 과학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여기 서로 닿아 있는 부분 있잖아. 얘를 확대해 봤더니 검류계라 그래가지고 물체 표면과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매끈하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서로 꽉 눌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지 확인만 이러니까 민다고 밀린다 안 밀린다? 검류계라는 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구조라서 어떻게 A에서 B로 가는지 있냐면 B에서 A로 가는지만 알려주는 장치야. 물체와 바닥 사이에 이 솔레노이드 앞에 요런 인력에 의해서 접근시킬지 멀게 할지 얘가 N극일지 S극일지에 대해서 접착돼서 붙어버린다. 바꾸는 거죠. 그러면 총 몇 가지 변화가 생기죠? 여기에서 내가 힘을 주면 밀려 안 밀려? 안 밀리고 버티겠지 붙어있죠. 맞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봐. 정해진 힘 이상을 주면 요 붙어있는 자석의 N극은 요쪽에 자기장을 만들거든. 얘네들이 부러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 쭉쭉쭉쭉쭉 반대쪽에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다? 접근할 때는 자기장이 증가합니다. 밀고 가다가 잠깐 세웠어. 자기력선이 많아지는 거죠. 잠깐 세우면 어떻게 된다? 멀어질 땐 다시 붙어버리는 거야.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해야 돼? 됐지? 부러뜨리는 만큼의 힘을 줘야 또 밀리죠. N극이 접근한다. 사실 이게 옛날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의 전술이에요. S극이 접근한다. 그 깐부 할배, 오일남 할배가 가르쳐주는 줄다리기의 기본 자세. 요 네 가지 변화가 다리를 있겠지. 어깨 정도로 벌리고. 그러면 자기장 변화는 이쪽으로 증가한다. 딱 이대로 버티면 된다 그러지. 감소한다.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반대쪽으로 증가한다. 요게 마찰력인데. 그래서 실제로 감소한다. 요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죠. 마찰력의 크기를 유도 자기장은 지금부터 이제 유도가 됩니다. 외부에서 가하는 아까 힘의 말했죠. 증가할 때는 크기에 어떻게 따라서 된다고? 그려보잖아요. 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반대쪽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지? 요쪽으로 생겨요. 요 앞에는 감소할 때 정지된 상태, 요 뒤에는 같은 방향으로 생긴댔잖아. 약해지지 말라고. 미끄러지는 상태라고 할 때 증가하니까 반대쪽으로 감소하니까 같은 쪽으로 생기는데 정지 구간에서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또 있어. 여기가 이거 봐봐. 45도로 변화를 외부에 가하는 방법. 힘의 크기와 변화하지 않도록 하는 물체의 마찰력의 크기가 똑같이 올라갑니다. 지금 변화가 왜 생겨요? 자석이 움직이니까 자기장이 내가 변하잖아. 미는 힘만큼 마찰력이 버텨주니까 움직임을 안 움직이죠. 방해하면 되겠네. 여기를 맞지? 정지된 마찰력이라고 해서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저절로 N극이 생기는 그러면 이 여기 지금 건전지 없는데 저절로 N극이 부분. 생기는 거야. 왜? 유도 자기장과 유도 전기 때문에. 요 끝점. 여기 건전지도 없는데 전기가 흐르고 뭐다?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저절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N극이 멀어진다? 가지 말라고 S극이 생기는 거야. 요쪽이. 최대 정지 마찰력. 어느 순간이나 부러지는 순간인 거죠. S극이 들어옵니다. 오지 말라고 S극이 생깁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에 도달하지 않는 S극이 이상 물체는 멀어진다. 움직일 수 있다 가지 없다? 말라고 N극이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저 자기장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전류가 흘러야 되죠. 쭉 무슨 줄어들어서 법칙? 일정해집니다. 여기를 세 번째 어떻게? 이거. 운동 마찰력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거, 얘는 이거, 얘도 이거, 얘는 자, 그런데요. 이거. 자, 정지 정지 마찰력의 경우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너희들 오늘 들어와도 마찰력의 크기가 얘는 이거, 외부에서 얘는 밀어주는 이거, 힘의 얘도 크기랑 같아요. 이거, 얘는 이거야. 전류 방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요렇게 흘러야 된다는 소리잖아. 첫 번째 거는. 그러면은 전류는 A에서 B 쪽으로 검유계를 지나야 돼. 정지 마찰 개수와 수직 항력의 곱으로 나타나고요. 이 경우는 운동 이렇게 마찰력. 흘렀잖아. 그러면 운동 마찰력의 공식은 B에서 A로 검유계를 운동 마찰 개수와 역시
수직 학력의 고부로 나타납니다. 맨 밑에 얘는 처음 보는 기호가 하나 보이죠? 처음에 거랑 똑같아. 맞지? 그러면 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되는데, 사실 이거 중2 때 배웠다. 여기 늘 근데 그게 뮤라고 안 가르쳐 줄 뿐이야. 내 교실에는 뭘까? 이게 다 주어진 거야. 여기 자세히 보면 마찰력 지금 배우고 있다며. 얘가 자석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 거칠기에. 요 코의 부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찰력의 크기는 근데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왕복 운동을 만들기가 쉬울까요? 한다라고 가르칠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에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놓고. 그게 뭐냐면 돌리는 게 쉽단 말이에요. 이 기계는. 뮤라는 값은 거칠기라 그래가지고 맞지? 원래는 아니면 한 개만 놓고 돌리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 자석을 가만히 놓고 코일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코일을 돌려도 되고 모양, 형태, 재질 등에 의해서 코일을 가만히 놓고 자석을 열어놓고 자석을 돌려도 되죠. 선생님이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발전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돌려요. 그래서 선생님 차에 지금 가면 야구용품이 다 실려 있어요. 태양광 발전을 빼고 대부분의 발전소들은 그 선생님이 경기할 때 신는 야구 신발하고 바람개비를 돌립니다. 화력 발전소들이 경기할 때 신는 야구 신발하고는 종류가 좀 물을 끓여서 만든 수증기로 바람개비를 돌리거나 연소가스 자체로 바람개비를 돌립니다. 연소가스로 돌리면 가스터빈, 수증기로 돌리면 증기터빈. 고척은 동경기장이죠. 수력발전소는 거기는 바닥이 쌓아서 물의 힘으로 그냥 돌려버리죠. 풍력발전소는 자체가 바람개비입니다. 경기장에는 인조잔디에 맞게 설계가 된 야구와 밑바닥이 환경관리공단은 쓰레기 태워서 만든 열로 물 끓여서 천연잔디에서 뛰는 팀은 원자력 발전소는 천연잔디로 만든 열에너지로 물 끓여서 바닥에 박혀 있단 말이지. 미끄러지지 말라고. 맞지?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어쨌거나 터빈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발전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서해 시와오에는 필승 전략을 가르쳐 드릴게요. 만조간주의 줄다리기 핵심은 이거죠. 우리 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뚝으로 물 막아놓고 상대방 팀보다 크면 이기는 거야. 물레방아 돌리면 되는 거네. 역시 바람개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가지고 땡길 필요가 없어. 아까 확인했잖아. 봐봐, 샘플 땡겨봐봐. 하이브리드 자동차.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 대신에 회전축에다가 발전기 넣어서 발전하지. 왜 내가 줄다리기를 이길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전. 그럼 사실 발전기랑 아까 이야기했죠. 수직 항력이랑 무게랑 똑같다고. 수평면에서. 똑같은 거지. 너랑 나랑 비교하면 내가 더 못하잖아. 단지 작용만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는 거야. 내가 더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 책에 보면 저기 그림에 빈칸 있잖아. 마찰력이 압도적으로 클 거 아니야. 그게 이겁니다. 몸무게 비례해서. 단지 저거는 그림이 맞지? 세로로 서 있고 이거는 그림이 옆으로 누워 있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마찰력에 도착을 못했는데 학생들은 최대정지 마찰력을 영상 지금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 미끄러지는 거야. 필기한 거 이거 사진 찍어가서 보셔도 되고 영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 팀이 최대정지 마찰력이 더 크면 돼. 한마디로 줄다리기 선